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주에는 국회 본회의는 아닙니다만은 예결위에 나와서 국회 대비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본인도 논리 해결이라든가 또 준비성을 갖췄지만 워낙 민주당 의원들이 자멸을 해버렸어요.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코미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돋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은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1호 지시사항으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남부지검에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후속적인 2호 지금 지시로 나온 게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11개 중점 검찰청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검찰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범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중점 검찰청으로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요새 이제 범죄가 워낙 지능화, 고도화 하기 때문에 수사도 이제 전문화되고 그렇게 해야겠죠. 수사력을 갖춰야 됩니다.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부지검의 그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이러면은 그게 뭐 주가 조작 이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뭐 우회상장도 하고 뭐 루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 진짜 어렵잖아요. 루나 같은 건 뭐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동안 계속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검사의 수사권이 중요한 거는 그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할 때 그 검사가 이제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범죄를 이제 어려운 범죄를 잘 척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청별로 약간씩 이제 특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를 했다고 봐야겠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이게 이제 서울 남부지검의 여의도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들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금융증권범죄를 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서울 서부지검 같은 데는 식품, 의약, 안전 이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하고 울산지검 같은 경우는 거기 산업안전 공장이 많으니까 사건 이제 뭐 기계가 무너지고 뭐 이러면 다치거나 하니까 그거 이제 전문성을 주고 대전지검 같은 경우는 특허청이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부산지검 같은 해양 그 당연히 뭐 해양 여러 가지 운수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원들 검찰청마다 특기를 주놓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거기가 주로 큰 거는 전담해서 가져가 수사하니까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지금 2호 지시로 이거를 그냥 지금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금수완박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9월부터는 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전부 이제 지금 합수단으로 해서 경찰하고 같이 통합해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검경 합수단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검사가 수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 합수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사지 뭐 자문이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권범죄 합수단도 증권감독원이라든가 뭐 금감위, 국세청 뭐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척 보면 알잖아요. 새로 공부를 안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법리나 이런 건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계좌 추적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합수단에서 이 사람 계좌 추적을 좀 해주시오 이러면 그 전문가들이 쫙 추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오는 이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직원들이 특별사법 그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권이. 여기하고 검사하고 합쳐버리니까 다 있는 거죠.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중점검찰청의 합수단을 구성하면 필요하면 뭐 경찰이 오기도 하고 또는 안전과 관련된 쪽에서는 그 수사권을 가진 또 관련된 부처 공무원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사와 사실상 경찰 내지는 사법경찰관들이 동시에 수사를 하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무서운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개월간 일단 9월부터 이제 그 금수완박법이 일단 이제 1차 발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그때까지 이제 여기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그 수사 중인 것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을 해 놓으면은 그 이후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경찰청장도 지금 아마 9월인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경찰청장도 바뀌고 특히 국수본부장 네.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는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FBI 국장인데 이 국수본부장은 꼭 경찰로 하라는 법이 지금 법상 안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장은 치안 정감 중에 그 위에 이제 총감이 경찰청장이거든요. 정감 중에서만 할 수 있는데 국수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특수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국수본부장 딱 오면은 뭐 경찰의 수사 능력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또 검경 간의 수사 그런 협력이라든가 지원이 아주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장관 두 사람이 다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 법무장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를 이렇게 착실히 아주 또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행보가 빠르죠. 특히 법무부는 뭐 순식간에 그냥 1호 지시, 2호 지시 지금 내려오고요. 2호 지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수단 설치 여건, 아까 이제 11개 중점 검찰청에다가 합수단 설치 여건을 보고하라. 합수단을 설치하게 되면 편성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건, 그리고 편성 인원, 현재 편성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주요 사건 현황을 지금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아까 이제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11개 중에서 다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범죄 뭐 이런 것은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그렇죠. 인천지검에서 그런 일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인천지검에서 이제 국제범죄 특화돼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제 외사법제 형사부로 이거를 약간 넘기면서 약화시켜 버렸거든요. 다 형사부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다 약화시켜 버렸어요. 이런 건 완전히 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산업 스파이들. 중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술을 빼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이상하게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강화시켜야죠. 그다음 아까 그 금융정권범죄 뭐 펀드, 라임 옵티머스 또는 뭐 암호화폐 뭐 곳곳에 사실은 뭐 사기가 막 벌어지는데도 그거 다 놔두는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이제 다시 복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범죄들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력이 보강돼야 하는데 오히려 뭐 추미애 박근계를 거치면서 다 약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수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뭐 특수부를 다소 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특수부도 현실적으로 이제 3개로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3개로. 그런데 23일부터 한동훈 장관이 전체적인 검찰 인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수뇌부 인사들 우선 급한 그 인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9월 이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에 그게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양석조 남부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런 분들이 지금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전 정권 비리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덮어놨던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지검장들이 23일 날 이제 그동안 인사 발령이 나서 23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뭐 한결같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법망 위에 군림하거나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뜻을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 속에 묻혀져 있던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도마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어떤 정해놓고 적폐청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전방향으로 수사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검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또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또 뭐 6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임명되겠죠. 보면 특히 이제 이 핵심 수사를 맡아야 될 이제 일선 수사 책임자들 발언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상당히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이 지금 대한민국 최대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중요 사건 다 중요 사건 다 하고 인력도 많고 그런데 이분 발언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 권력 비리 이런 중대 범죄는 배후까지 철저히 그냥 수사해서 밝히겠다. 처벌하겠다. 이 배후까지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 범죄만 간단히 도려내는 게 아니고 그 배후까지 완전히 지금 뿌리 뽑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권력형 범죄를 사실은 약간 예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배후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대장동 비리 지금 이 윗선 수사는 사실상 거의 안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몸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배우가 아마 삼척동자도 아마 그 사람일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얘기는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거기서 김태훈 4차장이 대장동 수사팀을 지휘를 했는데 이번에 어딘가 또 지방으로 자천이 됐던데 대구 고검인가 어딘가로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수사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검장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남부지검도 마찬가지. 라임 옵티머스 엄청나게 많은 일반 서민들이 이거 피해자 아닙니까? 수천억씩 그냥 물린 거죠. 거기에 또 라임 사태는 김부겸 전 총리도 뭐 본인이 아니고 무슨 친척인가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옵티머스에는 또 이낙연 전 총리도 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실장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제 홍수묵 수원지검장 여기는 이제까지는 신성식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가 그거 딱 앉아가지고 다 수사를 눌러놨고 뭉개고 있었죠. 그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든가 김혜경 법가 사건 또 성남 FC 후원금 사건 여가 이제 뭐 백현동 사건 등 그게 박은정 또 성남 FC 사건 무마한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여가 수원지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4개월 내에 다 수사를 해치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예결위 답변이라든가 일선 이 수사 지휘 책임자들, 지검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대충 끝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구나. 4개월 동안 뭐 엄정하게 대대적인 수사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시작된 수사는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더라도 또 1년 6개월 정도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상당히,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부패와 경제범죄. 그러니까 시행령에, 검사법부 시행령에 어떻게 그걸 범위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꽤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패, 경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총선에 지금 또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발족하려면 1년 6개월 시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소 분리는 그릇된 관념이다. 이게 이제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아예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 수사권 자체를 이제 그 범죄 수사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나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아까 그 배우까지 철저히 밝혀서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원석 대검차장 얘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그러니까요. 아주 뭐 각오가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서슬이 뭐 그냥 서슬이 뭐 펄어요. 그런 거죠. 양석조 이제 서울 남부 지검장 더 이상의 과잉된 정의, 과잉된 과소한 정의는 맞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정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려고 해서 수사를 탈탈 틀어서 너무 지나치게 별건 수사까지 해서 사람을 때려잡는 나쁘다는 기조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간부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건의 실체를 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겠다. 예. 범죄의 실체는 뭐 무조건 밝혀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섭습니다. 그렇게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덮어놨던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될 것도 있지만 또 법무부에서는 그와는 별개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그런 법리 검토 작업도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이 검수안박법은 위헌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위헌성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헌재 아니겠습니까? 헌재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심판에는 절차적 한계이 있다는 거. 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때 뭐 위장 탈당하고 뭐 사보임 또 안건 조정이 기간도 안 지키고 여러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있고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영장 청구라는 것은 영장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헌이다. 하위법으로 헌법을 이렇게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태세와 함께 이 비리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러면 그 기능을 어디서 담당할 거냐. 특히 공직자의 인사검증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은 그게 또 제일 무서워지요. 검증을 어디서. 근데 이것도 지금 법무부로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지만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그 권한을 법무장관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인사정보관리 담당 단장, 관리 단장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또 세지는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 힘이 인사검증을 다 해버렸는데요.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을 뭐 소통령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그러니까 했는데 소통령이 지금 뭐 굉장히 큰 권한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그에 맞게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저 조치들 취하고 있습니다. 행동력이 대단하고요. 지금 이제 공직자 원래 이제 그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사정 기능도 있고 또 아까 인사검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그대로 지켜서 지금 이걸 이제 법무부로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지금 이제 관보에 그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6월부터 이제 시행될 거로 보이는데요. 내용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공직자 후보,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그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존의 그 대통령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임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실장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장한테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실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제 위탁해서 둘 다 할 수 있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4명의 검사, 20명의 직원 이렇게 두고 큰 조직이죠. 검사 4명이나 있고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검증에서 실패됐다든지 검증에서 뭐 잘못
뭐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인텐시브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 뭐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무슨 넥타이라든가 뭐 머플러, 뭐 신발, 가방까지도 한동훈이가 들고 다니면 다 유행이 되고 제품이 아주 대박을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도 뭐 야당에서 주로 지정하는 대로 소통령의 권한, 사실은 이 공직 인사검증 이게 큰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법무장관 너무 세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사실 너무 세죠.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 무섭잖아요. 그렇죠. 인사정보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범죄정보 전에 그 조국이라든가 또 이 추미애가 쪼그라뜨려 놨던 그 담당관실 그거를 이제 다시 범정실이라고 범죄정보관리실 관리관실인가 기획관실이네요. 그걸로 다시 부활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그런 범죄정보 수집하고 이제 원래 무서운 데거든요. 사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첩보 가지고 사실 중요한 정보들은 거기서 범죄정보는 거기서 다 인지수사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진짜 공직자들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데서 법무부에 이런 인사정보관리단장의 그런 의견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밑에 또 뭐 검사 4명에 20명의 직원들이 그냥 계속 그냥 정보 수집하고 찾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사실 검찰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해봤는데 큰 흐름에서는 지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법무부를 이제 제대로 좀 정상화해서 한동훈이라는 그 실행력과 기획력을 가진 이제 젊은 사람을 발탁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맡겨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자체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장관의 행보가 윤심이 아주 엄청나게 실리면서 앞으로도 이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의 인물로 나아가서는 지금 벌써 빅4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대선주자 빅4가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거기에 한동훈까지 이렇게 포함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높아진 위상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약간 오버할 경우에는 본인도 몰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꼭 명심을 해주길 바랍니다.